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저 실력 테스트 하시느라고 조금 전에 장하일 목사님 이 강연 중에 말씀을 듣고 차별금지법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 그래가지고 평소 실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 목사님이 뭐 차별금지법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세 가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째가 우리 차별금지법이 왜 통과돼서는 안 되는 것이냐, 또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근데 첫째가 이 차별금지법의 가장 나쁜 점은요, 성을 3분합니다. 3분. 남성과 여성과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섹스와 젠더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젠더란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섹스는 생물학적 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아니면 여성인데, 젠더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성이라 그래가지고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입장에 쓰는 것이에요. 차별금지법은 성을 3분하고 있거든요. 우리 헌법에 어긋납니다. 왜 어긋나느냐? 한번 찾아봐 주실래? 헌법 36조 1항. 36조 1항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귀한 조문을 남겨주셨어요. 이 36조 1항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되어야 하며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포인트가 뭐냐? 양성의 평등이에요. 양성의 평등.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인과 가족생활은요, 반드시 양성이 만나야만 된다고 우리 헌법이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요, 건국 때부터 있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당시부터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조항은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본땄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독일은 현행 헌법에서는 양성평등을 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다행히 건국 때부터 이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라고 되기 때문에 하위법으로, 차별금지법으로 성을 3분하는 것은요, 성의 2분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 조항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뭐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헌법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성의 3분설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이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여기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차별금지법을 보면 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교회 목사도 동성애 반대한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중고등학교 교사들도 그렇고 교수도 마찬가지고 신학교에서도 교수에게 동성애 비판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나쁜 점이에요. 그러면 쉽게 설명하면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은 허용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는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표현은 허용하면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표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게 평등에 어긋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위험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을 보면 성별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좀 여러분 바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건데, 성별 정체성은 뭔가면, 제가 남성 아닙니까? 남성인데 오늘 제가 나는 여성이라고 생각돼. 여성이라고 생각돼서 내가 여성이라고 선언하면요, 저를 여성으로 봐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웃으시죠? 예. 지금 이미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미국에서는요, 성별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최근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 캐나다에서 역도 선수 대회를 했는데 그동안에 모든 여성 대신에 누가 1등을 해왔느냐? 성전환 수술한 여자가 역도에서
한 7년간을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여자인데 이 여자는 그래도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남자였다가 근육이 좋았겠죠. 그런데 성전환 수술을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단은 법적으로는 여자가 맞아요. 근데 이 여자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왔기 때문에 근육질이 좋아서 캐나다 전체 역도 선수에서 늘 1등을 해왔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놈은 남자야, 남자.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래. 성전환 수술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본인이 자기를 여자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역도에 들어갔어요. 역도에. 그러니까 7년간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보다 40kg를 더 드는 거예요. 인연인지 이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이놈이요? 인연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자, 다시 정리해드려요. 캐나다에서는 역도에서 캐나다 전체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저는 팩트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캐나다 전체에서 여자 역도 선수 대회를 했는데 계속 한 7년간 여자로 성전환 수술한 사람이 7년을 1등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최근에 누가 등장했느냐? 이놈은 성전환 수술을 안 했어. 이놈인지 인연인지. 자기가 남자에 분명히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1등한 거야. 45kg를 더 들어. 이 경쟁이 정당합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이 바람직해요? 자, 그러면 한국 목욕탕에 어떤 놈인지 어떤 년인지 남자인데 지가 여자라고 한 놈인지 연인지가 사우나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자탕에. 그럼 어떻게 돼요, 도대체, 여러분? 예? 그러니 이게 성별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찬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별 정체성 인정은 역도 선수를 말씀드렸는데 외국에서는 레슬링도 있어. 레슬링. 대한민국에 적용해 보면요, 군대 가기 전에, 우린 남성만 군대 가죠. 군대 가기 전에 나 여자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군대 안 가도 돼?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봐, 나를. 그러면 군대 안 간 거잖아요.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군대 근무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여자인 것 같아. 그러면 그놈은 내부반에서 나가야 돼. 제대해야 돼, 제대.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의 본질이에요. 성을 산분한다는 거예요. 동성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초등학교부터 동성애 비판 교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목사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대학 교수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이상 논증이 필요해요, 논증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를 여자라고, 남자인데 여자라고 인정하면 여자라고 봐줘야 된다는 게 성별 정체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영국에서는요, 전 영국은 잘 모르지만 책으로 보면 영국에는요, 부모란에 아버지 엄마란이 없어요. 학생부에. 뭐로 된 줄 압니까? 부모 1, 부모 2로 돼 있어요. 현재 영국이 그렇다니까. 부모 칸이 없어요. 부모 칸이 없고 부모 1, 부모 2. 그런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기대가 돼요? 아까 장 목사 말씀하셨지만 며느리가 왔는데 남자가 들어와.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대한민국의 지식인 중에서 어떤 인간들이 많은가 하면요, 이미 유럽도 넘어갔고 미국도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넘어갈 것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받아들여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면 타산지석이 뭔데, 타산지석이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건데, 이 정신 나간 놈들이
미국에서도 해고, 미국도 넘어가고 유럽도 넘어갔으니까 우리도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감사한 것은 동성혼은 절대로 우리 헌법 체제에서는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돼요? 양성의 평등이라고 헌법이 못을 박았기 때문에 성별 3분설은 절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마칠게요. 이걸 좀 비춰주세요. 오늘 자유마을 대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 테스트 하시느라고 갑자기 여기서 딴 거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저 속으로 못할 줄 알고요. 내가 이제 그렇게 한 것인데, 자, 자유마을 지도자 대회 아닙니까? 5가지 덕목을 제가 늘 말씀하는데 여러분 자 암기해야 되겠죠? 자유마을 지도자는요 자유의 적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주사파를 주적으로 인식하는 자유의 전사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좌파들, 좌익들의 거짓과 궤변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정의 부대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한국을 위해서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정신으로 임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유통일을 위해서 제일 앞장서는 선봉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럼 의정부에 계시는 모든 자유마을 운동원이나 지도자들은요 5개 덕목을 자기가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 늘 점검하시고 반드시 성공해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